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이 위헌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이 힘을 실어주고 나섰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3실장들이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설치에 공감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위헌성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을 할 것이고 필요한 보완도 하고. 자, 추진은 하되 위헌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위헌성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소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위헌 여지가 있음을 알고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결국 강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오늘 조간신문에 일제히 실렸습니다. 동아일보 먼저 보시죠. 위헌 논란에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는 내란 재판부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들도 위헌 논란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3실장 간담회에서 위헌 소지 최소화하겠다. 최소화하겠다?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대통령실과 여당 간 공감대 형성됐다. 자, 세계일보 보시죠. 위헌 논란을 또 다른 위헌으로 덮는 것이다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이 있는데 이걸 제거할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위헌으로 그냥 이걸 덮어버리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개정안 헌정 유린이다. 법조계 이 지적에 법조계는 격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조계도 반대하고 국민의힘 반대하고 여러 학계에서도 반대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반대하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반대하는데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는 강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신경민 의원님? 그리고 위헌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위헌은 위무나 존부나 여부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위헌은 적다 많다라는 정도로 따지거나 크다 작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 거죠. 네. 네. 위헌은 위헌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지금 여권의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현재 1심 재판이 1월에 결심이 되고 2월에는 선고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구속영장 만기도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네. 지금 여권의 입장대로 12월 달에 끝나가지고 공포까지 마치게 되면은 바로 윤석열 피고인은 바로 위헌 신청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가 매우 의심스러워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내란 재판부 직위원 판사죠. 이 판사는 좀 말하자면 여권의 입장에서는 미덥지가 않아요. 근데 내란을 가지고 만약에 이걸 무죄를 선고해버리고 다른 것은 다 유죄로 선고한다고 할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내란을 무죄로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주죽박죽 엉망진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란 재판부 추진을 여권의 입장에서는 또 그만둘 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에 이걸 무조건 하겠다라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도 얼마나 궁색하면은 위헌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할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런저런 점으로 봐서 여권의 입장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이게 걸리고 안 하자니 이게 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란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요. 이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은 또 소추가 되지 않는다. 네. 헌법 84조의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헌법과 형법과 정치가 온갖 것들이 다 지금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묘연합니다. 지금 이걸 내란 재판부로 추진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추진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네.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 요란 법석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의 위법성 최소화 발언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은 한 방울이라도 독이다. 독이 적다고 독이 아닌 게 아닌 것이다 라는 거죠. 위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만 있을 뿐이지 적다, 많다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 저지르며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말과 같다. 말 안 된다는 얘기죠. 재판 공정성 물 건너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오늘 최고위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인 것이 확인됐다라는 입장도 오늘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우상 논설위원님. 예, 이게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진행 중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지금 기소된 내용만으로 직권남용을 포함한 각종 내용만으로도 아마 중형이 선고될 겁니다. 그거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내란이 중요하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은 어쨌든 국도를 참전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고 네. 이렇게 내란을 주도한 차원이 됐다면 내란을 한 전 대통령은 물론 그 대통령이 포함됐던 정당까지 해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죄를 반드시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제 입장에서는 네. 굳이 중형이 예상된 대통령이 굳이 저렇게 내란이라는 거를 물론 유죄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무죄가 될 수도 있고 그 법원에서 판단하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이름을 붙이고 법 이름에 그렇게 붙인다는 건 저건 내란으로 유죄를 내지 않으면 안 됐게끔 저렇게 법 자체에 이름을 그냥 박아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특별법원을 둘 수 없다라는 헌법 조항까지 위반을 해가면서 저런 내란 재판부를 왜 추진해야 되는지 민주당으로서는 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 위헌성 문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 법을 통과시키는 건 우상호송 말처럼 저걸 최소화 한들 저게 위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우리는 위헌을 최소화하는 법안 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걸 위헌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될 거거든요. 이런 무리수를 왜 두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가 된다 하면 당연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위헌 소송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걸 막고자 또 다른 입법을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나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입법 카드로 덮는 민주당. 자, 추미애 법사위원장 지난 1일에 발의를 했는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전담재판부 위헌소송 방지법. 그러니까 전담재판부가 위헌소송에 휘말렸을 때 재판이 멈추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내란 외환 재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오늘 세계일보도 여러 언론에서도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고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부장님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다 맞죠. 네. 그래서 하나 더 첨언할 게 없는 게 위헌이면 위헌이지 정도를 줄인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마세요라고 해야지 1억 훔칠 거 3천만 원까지만 훔치세요. 거기까지 최소화하면 내가 허용해 주겠습니다. 이런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3천만 원까지 훔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거 그럼 드러나지 않게 덮어. 라고 하면 이게 해결책인가요? 또 다른 네. 불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재판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다라는 게 제거가 안 되는 이유는 도입 자체가 위헌이라서 그래요. 도입 자체가 헌법에 근거가 없으면 도입 자체가 위헌인데 위헌 소지가 없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저거 도입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헷갈리죠. 그러니까 헷갈릴까봐 네. 우리 찬성한다. 근데 이제 그럼 위헌 아니다라는 얘기는 차마 못 하겠으니까 소지를 줄이겠다. 이래놓고 추진하고 나니까 그럼 저거에 대한 충격파는 재판은 계속 가야 되는데 이거 재판이 오히려 되치기로 멈춰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또 법을 고쳐가지고 재판을 멈추지 않겠대요. 그럼 이건 다른 사건하고 다르게 차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평등 원칙에 대한 위배,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위배, 삼권 분립의 침해, 네. 이 위법 소지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이거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고 그냥 도입 자체를 포기하는 게 깔끔하다. 이거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러면 시스템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를 낼수록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만큼은 사법부도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인 반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5일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을 불러 모았고 오늘은 전국 법관 대표들이 또 모여서 이 입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 간에 정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법제도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삼권 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찹니다.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미 국민에게 직접적인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고 강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화면 보시죠. 위헌 가능성 크고 재판 지연과 같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뭐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논란되는 재판들이 있을 때마다 무슨 전담 재판부, 무슨 전담 재판부 만들자 하면서 그때마다 재판 지연시키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겠냐. 국민 피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도 뭐 위헌성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 말의 함의는요. 결국 관련된 법안이 사실 단정적으로 지금 위헌이다라고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단정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킬 이유도 당연히 없었겠죠. 다만 지금 여러 가지 특히 뭐 법원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고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부분을 고리로 활용해서 본인의 어떤 재판에 유리하게 끌어가거나 또는 법 기술을 활용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고 그런 여지를 없애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지연되거나 아니면 이 재판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아마 계속해서 민주당 내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또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혁신당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반기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조국혁신당, 내란재판부, 국회법 개정 등 민주당 안에 반기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 야 이거 너무 많이 갔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 전담재판부법 이건 위헌 논란이 있다. 재판 정지 위험이 있어서 숙고해야 한다. 추천위 구성 방식 대안 제시도 해야 된다. 할 일이 너무 많다.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